저희 팀은 페어원의 위성 영상에서의 객체 인식 성능 개선이고요. 저희 팀에서 첫 번째 발표자 팀장 장수경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발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론으로 프로젝트 주제랑 최종 모델의 성능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베이스라인 모델 소개, 우리 모델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한 거를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 나름대로 내린 결론, 문제 해결의 네 가지 방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는 문제 해결의 네 가지 구체적인 시행 방법, 그리고 개선 방안별 성과, 결론으로는 성과 정리 및 최종 모델이 개선된 성능, 추후 연구 과제, 프로젝트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참고 자료입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위성 영상에서 항공기 선박 차량 세 가지 클래스에 대한 위치 식별과 그 성능 개선인데요. 최종 모델의 성능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기존 모델, LG의 기존 모델 대비 performance 스코어는 0.013 개선, 그 다음에 MAP 점수는 0.0492 점수 개선 등을 성능을 얻어냈습니다. 저희 팀에서 했던 데이터셋은 좀 CR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거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페어원엠에서 제공되는 위성 데이터셋은 GOTIF이고 그다음에 어노테이션 도타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인공위성 영상에서 데이터셋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GSD 정보인데요. GSD 정보란 그라운드 샘플링 디스턴스로 이제 영상에서 혹시 제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위성 영상 데이터셋에서 하나의 픽셀이 실제 지상에서 몇 미터를 나타내는가를 표현하는 정보인데, 혹시 미터 퍼 픽셀로 나타내면 이게 적을수록 더 좋은 화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데이터셋이 검출해야 될 객체는 주로 수평하고 수직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좀 회전되는 그 상태라서 그래서 객체와 저희 모델이 확인할 그 관심 영역과의 좀 차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따라서 저희 조에서 선택한 베이스라인 모델은 ROI 트랜스포머입니다. ROI 트랜스포머는 ML 로테이트에서 제공되는 기본 모델 기준으로 백본으로는 레진의 50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조에서는 MM 로테이트사에서의 GitHub에서 모델 주에 나와 있는 성능 비교표를 기준으로 하여서 성능에서 2위를 차지한 MSRR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델은 무엇을 못하고 있을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못하고 있을까 분석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ROI 트랜스포머 MSRR 모델로 저희 페어 원의 데이터셋을 넣어서 12에폭을 학습한 후 얻어낸 인퍼런스 결과입니다. 그것으로 정성적 인퍼런스 결과를 얻어내서 저희 팀이 정성적인 평가를 한 결과 특정한 문제가 패턴이 반복돼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다운샘플링 시 화질 저하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B박스 각도가 맞지 않는 문제, 그리고 객체 인식 누락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슷한 물체를 잘못 디텍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주로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물을 객체로 잘못 인식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에 추후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객체 근처에서 색상 발견 시 디텍션 성능 하락을 발견하였습니다. 색상 이상이란 것이 그림자나 바다 물결 같이 이렇게 객체 주변에서 차나 아니면 선박 근처에서 아주 근처에 있을 경우 이것이 디텍션에 뭔가 이상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밀집된 객체군에서 객체 디텍션이 소수 누락.
주차장 등 작고 밀집된 공간에서 대부분의 객체는 인식하였으나 소수는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외 기타 문제가 발생한 걸 정성적인 평가로 확인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까 설명드렸던 패턴화된 문제에 대해서요. 그게 또 클래스별로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는 첫 번째 비이클 클래스입니다. 비이클 클래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오류 유형은 첫 번째 밀집된 육지원에서 누적된 것, 그다음에 비슷한 객체에 인식되는 것, 이게 직사각 형태의 구조물을 잘못 인식하는 것, 그다음에 비박스 각도 밑틀린 문제입니다. 리콜과 프리시전 값은 이랬는데 프리시전 값이 리콜 값에 비해서 비교적 떨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잘못 인식한 것, 그다음에 밀집된 공간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누락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10 클래스에서의 오류 유형입니다. 가장 많은 오류 유형은 밀집된 객체원에서 누락되는 것, 그 다음에 비슷한 객체 인식하는 것, 아까 그 직사각형 문제를 잘못 인식하는 것, 그리고 성능 평가 지표에서 세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리콜과 프리시전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잘못 인식하는 것과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색깔 이상 있을 때 이거는 그림자고요. 이거는 파도입니다. 파도를 각각 잡았어요. 그리고 에어플레인 클래스입니다. 에어플레인 클래스에서 나타나는 유형은 조금 앞의 쉽과 비이클 클래스에서 좀 달랐는데요. 어떻게 달랐냐면 직사각형 모양을 유사한 객체를 오인식해서 잡았다는 게 두 가지 클래스의 공통점의 문제였는데 에어플레인 클래스에서는 그런 유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로 나타나는 게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다운샘플링 과정 시 화질 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어플레인이 담겨져 있는 사진이 주로 컸어요. 이미지 사진이 매우 큰 이미지라 아무래도 큰 이미지를 그대로 넣게 되면 이제 다운샘플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화질이 조금씩 저하되었고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능평가 지표에서는 세 가지 클래스 중 가장 나은 점수를 보였고요. 네, 이게 다운샘플링 과정 시에 화질이 좀 안 좋아진 걸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 구성 및 역할입니다. 수행 내용을 레벨별로 저희가 표기하였습니다. 이제 본론에서는 저희가 아까 정성적으로 분석했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조만이 발견했던 이제 네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 이창권입니다. 저는 제가 발표한 내용은 저희 팀의 네 가지 개선 사항 중 인퍼런스에서 트레인 시점에서 두 가지 개선 사항, 그다음에 인퍼런스 단계에서 두 번째 개선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인퍼런스 단계에서의 두 가지 개선 사항으로서 소위 얘기하는 패치, 그다음에 GSD를 이용한 개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전체 네 가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량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퍼런스 단계에서의 패치를 이용한 개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상도의 영상은 필연적으로 인퍼런스 단계에서 모델에서 입력받는 1024 by 1024의 해상도를 맞추기 위해서 리사이즈를 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 다운 샘플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상이 화질 열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입력 영상에 대해서 어노테이션 정보를 이용해서 빗박스를 그린 예시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인퍼런스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다운샘플링 과정 중에 인퍼런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뭉개진 영상을 통해서 인식이 잘 안 되고 여기 그나마 인식이 하나 된 것도 방향이 좀 잘못돼서 아마도 IOU 값이 낮게 계산되고 결과적으로 컨퍼런스 값도 0.79로 높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총 9개의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지만 결국 하나의 TP만 발생시키고 8개의 TN이 발생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게 됐습니다. 개선 결과입니다. 왼쪽은 역시 오리지널 입력 영상이고 오른쪽이 이제 개선된 패치를 이용한 개선된 결과입니다. 모두 브라운스 트루스에 대해서 9개의 TP를 다 찾았습니다. 정성적인 예시를 보여드렸고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항상의 모두들 보통 알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저희는 MN노테이트에 있는 코드를 활용하여서 그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전처리, 예측 전의 전처리로서 그 패치를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써서 1024x1024 사이즈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큰 이미지를 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갭을 두게 됩니다. 저희는 그 갭을 위한 슬라이드로서 824 사이즈를 설정을 했고 이렇게 패치가 생성된 다음에 각각의 패치들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퍼런스 각각의 패치별로 인퍼런스가 실행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후 처리로서 그런 패치들을 합친 후에 최종 입력 이미지의 크기에 맞는 최종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그 슬라이드 값을 824로 잡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테스트 영상인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있는 이미지 7653개에 대해서 각 클래스별로 크기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그 크기를 다 담을 수 있는 사이즈로서 슬라이드 824 값을 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인퍼런스 단계에서의 개선 사항으로서 GS3를 활용해서 실제 객체의 크기를 판정하고 그로 인해서 잘못 비정상적인 크기의 객체를 거르는 그런 후처리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FP는 그 원인이 상당히 유사 객체로 인한 FP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수의 비정상 크기의 그런 FP가 객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30m짜리 큰 자동차, 실제로 이제 30m의 자동차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1m의 작은 비행기, 이거 역시 비정상이죠. 참고로 현재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의 특성상 인식 결과가 스케일 인베런트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작든 크든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가 FP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크기를 어떻게 재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에는 그 GSD라는 게 있는데 한 픽셀의 실제 크기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진 속의 객체의 크기를 알고 싶다면 그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픽셀의 개수와 그 GST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많은 FP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검출이 된 다음에 후처리로서 그 인식된 결과의 클래스와 그 실체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 중에 비정상적인 게 판단되면 FP로 판정하고 제거해 주게 됩니다. 이런 로직은 특히 클래스가 세분화되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기가 좀 더 정확하게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석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선 전에는 그 비클도 아니지만은 크기가 굉장히 큰, 실제로 한 20m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여기다 적지 못했는데 이렇게 된 비클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터링 하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량적인 성과를 보여드리려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트레인 단계에서의 두 가지 개선, 그래서 그 내지넷 모델의 뎁스를 10100로 늘렸고, 그다음에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한 이런 개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인퍼런스 단계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패치와 GS를 이용한 필터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 여기 크게 글씨가 되어 있는 거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트레인 단계에서 트레인 1에서 보면은 이 에어플레인의 점수는 좋고 10의 점수는 매우 안 좋아서 10일 인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객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패치를 적용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에어플레인에서 그 TPO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110%, 그러니까 10%가 증가된 겁니다. 비교 대상에 비해서 10% 증가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ST 같은 경우는 그 TP를 개선하는 데는 쓰이지 않지만 FP를 거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FP가 많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0,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 0.81로 원래 0.76 대비 0.49%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파트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저희가 세 번째로는 백본을 변경해서 미스 값을 계산을 하였고, 그 다음 기법으로는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어그멘테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패치를 사용하였고 색깔 밝기 블러를 사용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사진으로 변환을 했었고요. 그 데이터를 증강을 해서 이와 같은 성능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세 가지 클래스 중에 C의 경우는 그 리콜 프리전이 개선이 되었고, 그 나머지 클래스에서는 미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여러 시도를 통해서 로이 트랜스포머 MSRR과 레스넷 100일, 그다음에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패치와 모두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성능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배터리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다시피 디텍션 성능 향상으로 오검출 문제가 개선이 되었고 그림체를 잘못 디텍션한 것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운샘플링 시 화재 저하 문제 개선으로 디텍션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구현하고 싶었지만 완수하지 못한 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두 번째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있었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해안선과 섬 같은 자연 지형을 클래스로 잘못 인식하거나 아니면은 건축물의 구조물을 베이크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기본 이론은 그라운드 정보인데 그라운드라는 것이 육지, 물과 같은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그 자연지형과 트루포스로 6가지 경우로 나눠서 그 오인식을 해소하는 방법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따르고요. 하지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육지에 10이 있는데 틀을 경우 해소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까지 고려를 해봤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경우는 랜덤 서치 등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시간상 제약이 많아 미완성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바이페이톤 해코톤 팀 아폴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